내 딸이 한국에서 임신을 했다고? 전직 해병대 대령이 분노로 떨며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48시간 안에 딸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믿을 수 없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딸을 데리러 온 해병대 대령이 한 달 후 눈물을 흘리며 딸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내 딸이 한국에서 찾은 것은 내가 평생 놓쳤던 것이었다. 세계 최강 미 해병대 대령을 무장해제시킨 한국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현장을 공개합니다. 새벽 3시, 저는 숙소 화장실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선명한 두 줄이 제 인생을 갈라놓고 있었어요. 저는 메디슨 터너, 27살 미공군 대위입니다. 오산 기지에서 정보 장교로 복무하고 있었죠. 아니, 복무하고 있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임신이 아니었어요. 군 규정 위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그리고 무엇보다 미혼 상태에서의 임신. 이 모든 게 제 군 경력에 큰 타격을 의미했습니다. 현우 씨와 만난 건 1년 전이었어요. 기지 근처 한의원의 젊은 원장이었죠. 처음엔 단순히 요통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어쩌다 보니 자주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메디, 괜찮아? 문 밖에서 룸메이트 사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응, 금방 나갈게. 거짓말이었죠. 전혀 괜찮지 않았으니까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리죠? 특히 아빠에게요. 로버트 터너, 전직 해병대 대령. 36년간 군에 헌신하고 명예롭게 전역한 분. 그런 아빠에게 딸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하지만 숨길 수는 없었어요. 곧 기지에서도 알게 될 테고, 그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미국은 오후 1시쯤이었을 거예요. 메디슨. 무슨 일이니? 이 시간에? 엄마의 목소리였어요. 항상 따뜻한 엄마의 목소리. 엄마, 아빠도 계세요? 그럼, 잠깐만. 스피커폰으로 바뀌는 소리가 들렸어요. 메디슨, 무슨 일이야? 아빠의 굵은 목소리. 여전히 위험 있고 단호한 그 목소리에 목이 메었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말해봐, 무슨 일인데?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뱉었죠. 저, 임신했어요. 정적. 길고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발했습니다. 뭐라고? 너가 뭐라고 했어? 아빠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어요. 임신했다고요. 아빠. 미쳤구나. 누구야? 그 자식이 누구야? 아빠.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 딸이 군 생활을 망쳤는데 진정하라고? 엄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메디슨. 이게 무슨. 너 인생이 끝났어. 알아? 너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엄마, 저도 알아요.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야. 아빠가 다시 고함을 질렀어요. 당장 그놈 이름을 대. 군인이야. 설마 한국인은 아니겠지? 또 다시 침묵. 제 침묵이 답이었죠. 메디슨 터너. 한국인이라고. 너가 한국인하고? 아빠.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한의사고. 닥쳐. 내가 뭐라고 가르쳤어. 너 경력을 망친 놈이 좋은 사람이라고? 전화기 너머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아빠가 뭔가를 집어던진 것 같았죠. 48시간이다. 48시간 안에 갈 테니 짐 싸놓고 있어. 너는 미국으로 돌아온다. 아빠. 전 안 갈 거예요. 여기서 아이를 낳을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미쳤구나. 완전히 미쳤어. 캐서린. 비행기표 당장 예약해. 우리가 직접 데리러 간다. 로버트, 진정해요. 먼저 메디슨 얘기를. 얘기는 무슨. 우리 딸이 인생을 망치고 있는데.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빠가 끄는 거였죠. 5분 후. 엄마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내일 밤 도착해. 공항으로 마중 나와. 그렇게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현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현우 씨, 우리 부모님이 오신대요. 정말요? 언제요? 내일이요. 그리고 화가 많이 나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뭘 준비하면 될까요? 모르겠어요. 아빠가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죠. 이건 전쟁의 시작이라는 것을. 다음 날,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부대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상관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터너 대위, 잠시 면담 좀 하지. 직속 상관인 윌슨 중령이 불렀어요. 들었네. 곧 조사가 있을 거야. 그 전에 명예롭게 처리하는 게 어떻겠나. 알겠습니다. 중령님. 아쉽네. 자네는 정말 유능한 장교였는데. 그의 말에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적어도 여기서는 울 수 없었으니까요. 저녁 7시,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의 비행기가 곧 도착할 시간이었죠. 14시간의 비행. 그동안 부모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특히 아빠가 얼마나 더 화가 나셨을지 상상하니 다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정면으로 맞서야 할 때였으니까요. 한편, 태평양 건너편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LA 국제공항, 출발 게이트 앞. 로버트 터너는 군인 특유의 꼿꼿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은퇴했지만 여전히 해병대 대령의 위험이 느껴졌죠. 그의 아내 캐서린은 불안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로버트, 제발 진정하고 가요. 메디슨도 성인이에요. 성인. 성인이 군 규정을 어기고 인생을 망쳐. 그것도 한국인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로버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14시간이야. 14시간 동안 계획을 세울 거야. 그 놈이 누군지, 뭘 노리고 우리 딸에게 접근했는지. 노리다니요. 사랑할 수도 있죠. 사랑? 캐서린, 정신 차려. 미군 여성 장교를 임신시킨 거야. 이게 사랑이야?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로버트의 분노는 식지 않았습니다. 승무원이 가져다 준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죠. 드래곤 레이디 작전을 짤 거야. 뭐요? 48시간 안에 메디슨을 구출하는 작전이야. 첫째, 그놈과 분리시킨다. 둘째, 짐을 싸게 한다. 셋째, 미국으로 데려온다. 로버트, 이건 전쟁이 아니에요. 아니, 전쟁이야. 내 딸의 미래가 걸린 전쟁이지. 캐서린은 한숨을 쉬었어요. 남편이 한번 결심하면 꺾을 수 없다는 걸 35년간의 결혼 생활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먼저 들어봐요. 메디슨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선택, 실수지. 그리고 실수는 바로잡아야 해. 기내식도 거의 먹지 않은 채 로버트는 계속 메모를 했습니다. 마치 작전 계획을 짜듯이요. 한편, 저는 공항에서 기다리며 현우 씨와 통화했어요. 부모님 만나는 건 내일로 하죠. 오늘은 제가 먼저 설득해 볼게요. 메디 씨, 저도 같이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빠 성격상 첫날 만나면 큰일 날 거예요. 하지만, 제발요. 저를 믿어주세요. 그때 도착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리고 보였어요. 군복은 벗었지만 여전히 군인처럼 걷는 아빠와 지쳐 보이는 엄마가. 아빠, 엄마. 손을 흔들었지만 아빠는 차갑게 쳐다볼 뿐이었어요. 가까이 다가가니 그의 첫 마디는 이거였습니다. 배는 아직 안 나왔구나. 아빠, 차 있어? 당장 숙소로 가자. 할 얘기가 산더미야. 공항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만 가끔 제 손을 잡아주었죠. 차에 타자마자 아빠가 폭발했습니다. 이름이 뭐야? 박현우요. 박현우. 나이는? 30살이요. 군인이야? 아니요. 한의사예요. 한의사. 그게 뭐야? 의사야? 한국 전통의학을. 됐어. 어디서 만났어? 허리 치료받으러 갔다가. 허리. 너가 허리가 왜 아파? 훈련하다가. 아빠는 백미러로 저를 노려봤어요. 그래서 치료받다가 검사하니까 그 작자가 너 몸도 검사한 거야? 아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의사가 환자한테 손댄 거잖아. 우린 사랑해요. 사랑. 그 작자가 뭘 알아? 미군 대위면 뭔가 노리고 접근했겠지. 영주권. 아니면 돈? 아빠, 현우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한의원도 잘 되고. 한의원. 침이나 놓는 게 의사야? 엄마가 끼어들었어요. 로버트, 그만해요. 메디슨도 힘들어해요. 힘들다고.
지가 저지른 일인데? 숙소에 도착할 때까지 아빠의 신문은 계속됐어요. 군 경력은 어떻게 되는지, 명예로운 저녁 기회를 놓치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앞으로 뭘 먹고 살 건지. 48시간이야. 숙소 앞에서 차를 세우며 아빠가 선언했어요. 48시간 안에 그 작자랑 정리하고 미국으로 돌아간다. 안 그러면 내가 직접 그놈을 찾아가서. 아빠, 찾아가서 정리할 거야. 해병대식으로.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메디슨, 일단 들어가서 쉬자. 내일 차분히 얘기해요.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죠.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48시간 후면 더 큰 폭풍이 올 거라는 것을. 그날 밤, 부모님은 기지 내 게스트하우스에 묵었어요. 저는 잠들기 전 현우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우리 한의원에서 만나요. 마음에 준비하세요. 그리고 덧붙였죠. 많이 사랑해요. 폭풍 전야였습니다. 48시간의 전쟁이 곧 시작될 터였으니까요. 다음 날 오전, 부모님과 함께 기지 밖으로 나섰어요. 아빠는 민간인 복장이었지만 여전히 군인의 걸음걸이였죠. 목적지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원룸이었어요. 여기야? 이런 데서 살아? 아빠가 좁은 골목길을 보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깨끗하고 좋아요. 한의원에서도 가깝고. 한의원. 맨날 그 한의원 얘기만 하는구나. 3층 원룸에 도착하자 아빠는 더욱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이게 다야? 화장실도 이렇게 작고? 한국은 원래 집이 작아요. 작은 게 문제가 아니야. 너가 대위 월급 받으면서 이런 데서 사는 게 문제지. 엄마는 부엌을 둘러보며 조용히 물었어요.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니? 네. 현우 씨가 자주 해줘요. 뭐, 그 놈이 여기 드나든다고? 아빠가 또 폭발했어요. 그럼 어디서 만나요? 우린 곧 결혼할 사이인데. 결혼. 누가 허락했어? 제 인생이에요. 아빠, 너 인생. 너가 뭘 알아? 경력이 끝난 여군 출신이 한국에서 뭘 할 수 있는데. 오후 2시가 가까워지자 한의원으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아빠는 계속 잔소리를 했죠. 절대 그놈 편들지 마. 내가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게 해. 한의원 앞에 도착했을 때 현우 씨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긴장한 모습이었죠. 안녕하세요. 박현우입니다. 현우 씨가 정중히 인사했지만 아빠는 받지 않았어요. 따라와. 한의원 상담실로 들어가자 아빠가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당신이 내 딸을 임신시켰지? 아빠. 조용해. 내가 묻는 거야. 현우 씨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책임지겠습니다. 책임. 뭘로 책임져? 내 딸 인생 망쳐놓고? 메디슨 씨와 결혼하고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행복. 군 경력이 끝난 사람이 한국에서 뭘 하며 살 건데? 제가 돌보겠습니다. 한의원도 안정적이고. 닥쳐. 침 놓는 걸로 내 딸을 먹여 살린다고? 아빠가 벌떡 일어났어요. 순간 정말 현우 씨를 때릴 것 같았죠. 바로 그때 진료실 문이 열리며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왔어요. 어머, 원장님, 지금 진료 안 하세요? 허리가 너무... 할머니가 살벌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멈췄어요. 죄송합니다, 할머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현우 씨가 일어나려 하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아니, 괜찮아요. 그런데 혹시 메디슨 씨 부모님이세요? 우리 모두 놀랐어요. 할머니가 절 알아본 거였죠. 네, 맞아요. 제가 대답하자 할머니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이고, 반가워요. 저 메디슨 씨 덕분에 영어 배우고 있어요. 손녀가 미국 사는데 이제 영상통화도 해요. 아, 아빠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따님이 정말 좋은 분이에요. 우리 경로당에서 매주 영어 가르쳐 주시거든요. 공짜로요. 그래요? 엄마가 관심을 보였어요. 네. 그리고 원장님도 정말 좋은 분이에요. 돈 없는 노인들 무료로 치료해 주시고. 이 동네에서 제일 착한 의사 선생님이에요. 할머니는 신이 나서 계속 말했어요. 두 분이 결혼하신다고 들었는데 정말 잘 어울려요. 선남선녀 커플이죠. 아빠가 할 말을 잃었어요. 예상 밖의 상황이었으니까요. 할머니가 나가고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그래도 안 돼. 아빠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내 딸은 미국으로 데려갈 거야.
아버님, 제가 아버님이라고 부르지 마. 난 당신 아버님 아니야. 그때 또 문이 열렸어요. 이번엔 중년 남성이었죠. 원장님, 제 약 찾으러. 아, 손님이 계시네요. 잠시만요. 김 사장님.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 그 남성이 저를 보더니 웃었어요. 메디슨 씨 맞죠? 우리 애들 영어 과외해 주시는? 또 한 번 저를 아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부모님이신가요? 반갑습니다. 따님 덕분에 우리 애들 영어 실력이 엄청 늘었어요. 그는 아빠에게 명함을 건넸어요. 작은 무역회사 운영하는데 메디슨 씨가 통번역도 도와주세요. 정말 능력자예요. 따님이. 아빠는 명함을 받아들고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후로도 계속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한의원을 찾는 환자들이었는데 놀랍게도 대부분이 저를 알고 있었죠. 메디슨 선생님. 우리 영어 선생님이다. 이번 주 수업 기다리고 있어요. 심지어 한 아주머니는 반찬통까지 들고 왔어요. 메디슨 씨, 이거 김치찌개 끓여 먹어요. 입덧할 때 좋아요.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자 아빠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다. 내일 다시 얘기하자. 한의원을 나서며 엄마가 조용히 물었어요. 메디슨, 너 여기서 일하는 거니? 네. 영어 과외도 하고 통번역도 해요. 그리고 봉사활동도 하고요. 군 생활은 아직 몇 달 남았어요. 그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어요. 아빠는 아무 말 없이 앞서 걸었어요. 하지만 아까와는 달리 뭔가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죠. 숙소로 돌아가는 길, 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사람들이 다 널 아는구나. 작은 동네라서요. 그 사람, 현우 씨, 괜찮아 보이던데. 엄마, 아직 아빠한테는 비밀이야.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48시간의 시계는 계속 돌고 있었죠. 과연 아빠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아빠는 정찰이라도 하듯 제 일상을 확인하겠다고 했어요. 오늘 하루 너가 어떻게 사는지 보겠다. 숨기지 말고 평소대로 해. 첫 일정은 오전 9시 영어 수업이었어요. 동네 작은 교회 교육관에서 하는 주부들 대상 수업이었죠. 여기서 수업해? 아빠가 낡은 건물을 보며 물었어요. 네. 목사님이 무료로 빌려주세요. 교육관에 들어서자 아주머니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메디슨 선생님. 오늘은 가족도 함께 오셨네요. 우리 부모님이세요. 어머, 반가워요. 따님이 정말 훌륭해요. 수업이 시작되자 아빠와 엄마는 뒤쪽에 앉아 지켜봤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굿모닝. 티처. 아주머니들의 서툰 발음에도 열정만큼은 대단했어요. 오늘은 전화 영어 배워볼게요. 미국에 있는 가족과 통화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이에요. 1시간 동안 수업하는 내내 아주머니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졌어요. 메디슨 선생님, 제 발음 어때요? 아주 좋아요. 많이 늘었어요. 수업이 끝나자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부모님이시죠? 정말 좋은 따님 두셨어요. 덕분에 저희가 새로운 세상을 배우고 있어요.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어제 시카고에 있는 딸이랑 영어로 통화했어요. 딸이 엄마 영어 실력이 늘었다고 놀라더라고요. 아빠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엄마는 감동한 듯 했어요. 다음 일정은 점심 약속이었어요. 현우 씨네 한의원 근처 작은 식당에서였죠. 어서 오세요. 메디슨 씨. 식당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오늘은 부모님도 함께네요. 어머, 아버님이 정말 멋지시네요. 우리가 자리에 앉자 아주머니가 바로 반찬을 가져왔어요. 임신부는 잘 먹어야죠. 오늘 특별히 소고기 미역국 끓였어요. 감사해요, 이모님. 이모님? 아빠가 의아했어요. 여기 자주 와서 다들 가족처럼 대해주세요. 식사하는 동안 계속 동네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대부분이 저와 인사를 나눴죠. 메디슨 씨, 요즘 입덧은 좀 어때요? 선생님, 다음 주 영어 수업 때 봬요. 몸조리 잘하세요. 아빠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물었어요. 다 아는 사람들이야? 네. 여기서 1년 반 살다 보니 1년 반 만에 오후에는 현우 씨 한의원에서 일했어요. 접수와 통역을 도와주는 일이었죠. 메디슨, 3번 환자분 미군이에요. 통역 부탁해요. 현우 씨가 부르자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젊은 미군 병사가 허리를 잡고 있었죠.
무엇이 문제인가요? 라고 영어로 물었어요. 훈련 중에 허리를 다쳤어요. 라고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현우 씨의 진료를 통역하는 동안 아빠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대기실에서 흥미로운 대화가 들렸죠. 원장님이 정말 실력이 좋아요. 우리 남편도 여기서 완치됐어요. 맞아요. 그리고 메디슨 씨가 통역해주니까 미군들도 많이 와요. 둘이 정말 잘 어울려요. 병원도 더 잘 되고. 저녁 시간, 마지막 일정은 경로당 봉사였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저녁 배식 도와드리는 거예요. 너가? 네. 일주일에 한 번씩요. 경로당에 도착하자 어르신들이 환영해 주셨어요. 우리 메디슨 왔구나. 오늘은 가족도 함께 왔네.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을 시작했어요. 무거운 것은 현우 씨가 들어주고 저는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눴죠. 할머니, 오늘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응. 갔다 왔지. 근데 너는 임신했으면서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할머니들 뵈는 게 즐거운 거려. 아빠는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표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뭔가 생각이 많아 보였죠. 배식이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한 할아버지가 아빠에게 다가갔어요. 자네가 메디슨 아버지인가? 네. 좋은 딸을 뒀구만. 우리 같은 노인들 이렇게 챙겨주는 젊은이가 요즘 어디 있나. 할아버지는 계속 말했어요. 미국에서 왔다면서. 여기 와서 고생 많지. 그래도 딸이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숙소로 돌아가는 길. 아빠가 처음으로 긴 한숨을 쉬었어요. 넌 정말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네. 아빠, 제가 행복한 곳이에요. 행복. 아빠는 그 단어를 되뇌었어요. 근데 군 생활 끝나면? 비자는? 직업은? 현우 씨와 결혼하면 비자는 해결돼요. 그리고 한의원에서 계속 일할 수 있고. 영어 과외도. 그게 너가 원하던 삶이야? 대위까지 진급했는데. 계급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아빠. 엄마가 조용히 물었어요. 뭔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이요. 그리고 제가 필요한 곳에서 사는 거요. 48시간 중 36시간이 지났어요. 아빠의 최후 통첩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하지만 오늘 하루 동안 아빠가 본 것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움직였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숙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집주인 할머니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계셨어요. 아이고, 메디슨 부모님 오셨다면서요? 이거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어머, 이게 뭐예요? 엄마가 당황해하자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먼 길 오셨는데 대접도 못하고 한국 과일 드셔보세요. 아주 달아요. 할머니는 서툰 영어로 아빠에게도 인사했어요. 웰컴, 메디슨 파더, 마더? 아빠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라고 영어로 말했어요. 메디슨, 아주 좋은 아이. 모두가 사랑해요. 라고 영어로 말했어요. 할머니가 가시고 나서 엄마가 놀라워했어요. 집주인이 이렇게까지. 네. 할머니가 정말 잘해주세요. 제가 임신한 거 아시고 나서는 더 챙겨주시고. 아침을 먹으러 나가는 길에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건물 1층 슈퍼 아저씨가 우릴 불렀거든요. 메디슨 씨, 부모님 오셨어요? 네. 아저씨.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저씨는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 주었어요. 더운데 이거 드시면서 가세요. 서비스. 아니에요. 계산할게요. 에이, 무슨 소리. 우리 메디슨 부모님인데. 억지로 음료수를 받아들고 나오는데 옆 가게 세탁소 아주머니도 나왔어요. 어머, 메디슨 부모님이시구나. 어서 오세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미용실 원장님, 부동산 사장님, 심지어 택배 아저씨까지도 우릴 알아보고 인사했죠. 메디슨 씨 부모님이시죠? 멀리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따님이 정말 착해요. 복 받으셨어요. 아빠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여기가 무슨 마을이야? 다 알고 있네. 점심은 현우 씨 부모님이 초대했어요. 사실 이게 제일 걱정됐죠. 양가 부모님의 첫 만남이었으니까요. 현우 씨 집은 한의원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었어요. 아담한 2층 주택이었죠.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우 씨 어머니가 정중하게 맞아주셨어요. 아버지는 조금 뒤에 나오셨는데 놀랍게도 정복을 입고 계셨어요.
저도 군인 출신입니다. 육군 대령으로 전역했죠. 아빠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육군이셨습니까? 네. 32년 복무했습니다. 미스터 터너는 해병되셨다고요? 네. 36년 복무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유대감이 생기는 게 느껴졌어요. 식탁에는 정성스런 한식이 가득했어요. 현우 씨 어머니가 직접 준비하신 거였죠. 메디슨 씨가 입덧한다고 해서 담백한 것 위주로 준비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머님이라니, 아직. 곧 그렇게 될 거잖아요. 현우 씨 어머니가 부드럽게 웃으셨어요. 식사 중에 현우 씨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저도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무엇보다 메디슨 씨가 군인이라서요. 하지만 두 사람을 보니 진심으로 사랑하더군요. 그리고 메디슨 씨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려고 정말 노력하는 모습도 봤고요. 아빠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물었어요. 딸이 군 경력을 포기하게 되는 건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하지만 명예로운 삶이 꼭 군복을 입어야만 가능한 건 아니잖습니까? 그 말에 아빠가 잠시 침묵했어요. 식사 후 현우 씨 어머니가 앨범을 가져오셨어요. 이게 현우 어릴 때 사진이에요. 메디슨 씨한테 보여주려고.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현우는 어릴 때부터 의사가 꿈이었어요. 사람 돕는 걸 좋아했거든요. 메디슨도 그래요. 정의감이 강해서 군인이 됐죠. 어느새 양가 어머니들은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말했어요. 좋은 집안인 것 같아. 캐서린, 아직 결정한 거 아니야. 아빠가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전날 같은 날카로움이 없었어요. 저녁에는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어요. 누군가 숙소 문을 두드렸는데 나가보니 동네 아주머니 여럿이 서 계셨어요. 메디슨 부모님 계시죠? 저희가 저녁 준비했어요. 네. 순식간에 아주머니들이 들어와 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 전, 한 상 가득이었죠. 멀리서 오셨는데 한국 음식 좀 드셔야죠. 저희가 돌아가면서 한 가지씩 만들었어요. 아빠와 엄마는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아주머니들의 진심이 느껴졌으니까요. 메디슨이 우리 동네 보물이에요. 영어도 가르쳐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고, 이렇게 좋은 딸 키우신 부모님께 감사해야죠. 한 아주머니가 서툰 영어로 아빠에게 말했어요. 메디슨, 정말 친절해요. 정말 좋아요. 우리가 그녀를 사랑해요. 라고 영어로 말했어요. 아빠는 할 말을 잃은 듯 했어요. 평생 받아본 적 없는 환대였을 테니까요. 아주머니들이 돌아가고 나서 아빠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특별하구나. 그래서 제가 여기 있고 싶은 거예요. 아빠. 이 사람들이 저를 받아줬어요. 외국인인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고. 이게 제가 찾던 거예요. 엄마가 눈물을 훔쳤어요. 메디슨. 48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아빠. 그래도 저는 여기 남을 거예요. 아빠는 창밖을 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의 마음속에서 해병대 대령과 아버지 사이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게 보였죠. 48시간의 마지막 날 아침. 아빠가 갑자기 일어나 말했어요. 그놈 한의원에 가자. 할 말이 있어.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한의원에 도착하니 현우 씨가 진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버님, 어서 오세요. 아버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 아빠의 목소리가 다시 차가워졌어요. 원장실로 가자. 둘이서만 얘기하고 싶어. 아빠, 너는 밖에서 기다려. 두 사람이 원장실로 들어가고 문이 닫혔어요. 엄마와 저는 불안하게 기다렸죠. 안에서 아빠의 큰 목소리가 들렸어요. 당신이 내 딸 인생을 망쳤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죄송하다고. 그게 끝이야. 내 딸이 군 경력을 포기하는 거 알아?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정말 큰일 날 것 같았죠. 바로 그때 진료실 문이 열리며 환자들이 들어왔어요. 어머, 무슨 소리가. 원장님한테 누가 소리를 질러? 순식간에 대기실이 술렁였어요. 그때 팔수는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어요. 거기 누구야? 우리 원장님한테 소리 지르는 사람이. 다른 환자들도 가세했어요. 원장님이 뭘 잘못했다고. 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의사인데. 그 순간 원장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아빠가 나왔는데
10여 명의 환자들과 마주쳤죠. 뭐야? 할아버지가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었어요. 당신이 누군데 우리 원장님한테 소리를 질러? 저는 저기 메디슨 아버지입니다. 메디슨 아버지? 분위기가 살짝 바뀌었어요. 그럼 더 안 되지. 딸이 그렇게 좋은 아이인데 왜 원장님을 괴롭혀? 한 아주머니가 나섰어요. 맞아요. 원장님이랑 메디슨 씨랑 얼마나 잘 어울리는데 두 분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도움받는지 아세요? 환자들이 하나둘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원장님이 우리 남편 허리 고쳐줬어요. 다른 병원에서는 수술하래서 포기했는데 메디슨 씨가 통역해줘서 우리 며느리도 여기서 치료받아요. 미군이거든요. 돈 없다고 하니까 원장님이 무료로 봐주셨어요. 이런 의사가 어디 있어요? 아빠는 완전히 압도당한 표정이었어요. 그때 현우 씨가 나와서 정중하게 말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해결할 일이니까 진료받으러 오신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니야. 이건 우리 일이기도 해. 할아버지는 아빠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젊은이, 내가 한마디 하지. 나는 6.25 전쟁 참전 용사야. 미군들과 함께 싸웠지. 그때 미군들이 우릴 도와줘서 고마웠어. 근데 지금은 우리가 당신 딸을 돕고 싶어. 왜? 좋은 아이니까.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메디슨은 우리한테 영어 가르쳐주고 통역도 해주고 진짜 딸 같아. 그런 아이를 왜 데려가려고 해? 다른 환자들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여기가 메디슨 집이에요.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떼어놓으려고 하세요? 아빠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하지만 제 딸이 군인인데 경력이 그게 뭐 어때서요? 한 아주머니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아기 낳고 사는 게 불명예예요. 그게 오히려 명예 아닌가요? 맞아. 잘 살면 되는 거지. 군인만 명예로운 거 아니에요. 좋은 엄마, 좋은 아내도 명예로워요. 아빠는 할 말을 잃었어요. 예상도 못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때 현우 씨가 아빠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님, 저희 다시 들어가서 차분히 얘기하시죠. 아니, 됐어. 아빠가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생각을 좀 해봐야겠어. 아빠는 환자들에게 어색하게 인사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우리도 따라 나갔죠. 밖에 나와서 아빠가 처음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저 사람들이 다 너를 아는 거야? 네. 다들 환자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웃들이고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아빠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엄마가 조용히 말했어요. 로버트, 이제 알겠어? 메디슨이 여기서 사랑받고 있다는 거? 우리가 데려간다고 해서 행복할까? 저 사람들이랑 떨어져서? 아빠는 아무 말 없이 걸었어요. 48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죠. 그날 오후 엄마가 단둘이 얘기하자고 했어요. 아빠는 숙소에서 혼자 생각한다며 남았죠. 메디슨, 산부인과 가는 날이지? 네. 정기 검진이에요. 같이 가도 될까? 산부인과로 가는 길에 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요. 엄마, 임신 사실 알았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엄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혼자 감당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엄마한테 바로 얘기 못해서 미안해. 제가 더 미안해요. 실망시켜서. 실망이 아니야. 그냥 걱정되는 거지. 병원에 도착해서 대기하는 동안 엄마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임산부들이 남편이나 가족과 함께 온 모습을 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죠. 너도 원래는 미국에서 가족들 축하받으며 임신 생활해야 했는데. 엄마, 전 여기서도 충분히 축하받고 있어요. 그때 간호사가 불렀어요. 메디슨 터너 씨, 들어오세요. 진료실에 들어가니 여의사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오늘은 어머니도 같이 오셨네요? 네. 미국에서 오셨어요. 아, 반가워요. 따님이 정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초음파 검사가 시작됐어요. 화면에 아기가 나타났죠. 여기 보세요. 아기가 정말 건강해요. 심장 소리도 들어보실래요? 두근두근 작은 심장 소리가 진료실에 울려 퍼졌어요. 엄마가 눈물을 흘렸어요. 오 마이 갓. 정말 신기해.
지금 20주인데 순조롭게 자라고 있어요. 성별 알고 싶으세요? 아니요. 태어날 때 알고 싶어요. 검사가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메디슨 씨는 정말 행복한 임산부예요. 병원 올 때마다 보호자가 함께 오시고 영양 상태도 좋고. 보호자요? 엄마가 물었어요. 네. 남편분이 매번 같이 오시잖아요. 정말 자상하신 분이에요. 엄마가 저를 봤어요. 현우 씨가 매번 같이 와요. 일 바쁜데도. 병원을 나와서 근처 카페에 들어갔어요. 엄마가 말을 꺼내기 어려워하다가 드디어 물었어요. 정말 사랑해? 네. 엄마, 군 생활 포기할 만큼? 이미 포기한 게 아니에요. 선택한 거예요. 엄마가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나도 알아. 너가 얼마나 군인이 되고 싶어 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엄마, 저 임신 사실 알고 처음엔 정말 죽고 싶었어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죠.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근데 현우 씨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축하해요.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선물이 온 거예요라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놓치고 있던 게 뭔지. 계급장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엄마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나도 너를 임신했을 때가 생각나. 아빠는 그때 대위였는데 승진 심사 때문에 정신없었지. 정말요? 응. 나도 군인 아내로 살면서 외로울 때가 많았어. 아빠가 임무 때문에 너 첫걸음도 못 봤잖아. 그건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 너라는 선물을 받았으니까. 엄마가 제 배에 손을 얹었어요. 이 아기도 선물이야. 비록 계획에 없었더라도. 엄마,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현우 씨 마음에 들어. 정말요? 너를 보는 눈빛이 아빠가 날 처음 봤을 때랑 똑같아. 우리는 한참을 울었어요. 모녀로서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눈 것 같았죠. 카페를 나와 천천히 걸었어요. 메디슨, 혹시 입덧할 때 뭐 먹어? 응, 김치찌개요. 이상하죠? 전혀. 나는 너 임신했을 때 피클만 먹었어. 웃으며 걷다가 작은 베이비용품 가게를 발견했어요. 들어가 볼까? 엄마, 아직 일러요. 구경만 하자. 가게 안은 예쁜 아기 옷들로 가득했어요. 엄마가 작은 신발을 들어 보였죠. 어머, 이렇게 작은 발이 들어간대. 신기하죠? 너도 이렇게 작았어. 믿기지 않지? 점원이 다가와 물었어요. 첫 아기세요? 네. 어머니랑 같이 오셨네요. 보기 좋아요. 엄마가 갑자기 아기 옷 하나를 집어 들었어요. 이거 살게요. 엄마, 첫 선물이야. 할머니가 주는. 밖으로 나와 엄마가 말했어요. 아빠 설득은 내가 할게. 엄마, 대신 약속해. 정말 행복하게 살겠다고. 약속해요. 그리고 매년 추수감사절엔 미국 와야 해. 손주 얼굴 봐야지. 당연하죠. 숙소로 돌아가는 길. 엄마가 문득 말했어요. 있잖아, 메디슨. 네. 여기 사람들이 다 너를 아는 거 봤어. 그리고 다들 너를 정말 아끼더라. 그게 부러웠어. 미국에서는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잖아. 엄마의 말이 맞았어요. 여기가 너 집이구나. 이제 알겠어. 숙소에 도착하니 아빠가 창가에 서서 밖을 보고 있었어요. 로버트, 우리 얘기 좀 해요. 엄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날 밤, 부모님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어요. 가끔 아빠의 큰 목소리가 들렸다가 엄마의 차분한 목소리가 이어졌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48시간이 모두 지난 후 아빠가 제게 왔어요.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48시간이 지났지만 부모님은 떠나지 않았어요. 아빠는 좀 더 지켜보겠다고만 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작전을 짰다는 거예요. 메디슨 부모님 마음을 돌려야 해. 경로당에 모인 아주머니들이 회의를 하고 있었대요. 어떻게 하지? 아버지가 너무 완고하신 것 같던데. 그럼 우리가 한국의 정을 보여드리자. 작전명은 메디슨 지키기 프로젝트였대요. 첫 번째 작전은 통역봉사대였어요. 그날 오후, 갑자기 영어를 할 줄 아는 동네 분들이 숙소로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메디슨 부모님 안내해드리려고 왔어요. 젊은 직장인부터 은퇴한 영어 선생님까지 다양했죠. 우리가 메디슨한테 신세를 많이 졌거든요.
이번엔 우리가 도울 차례예요. 아빠가 당황했어요. 아니, 괜찮습니다. 에이, 괜찮긴요. 메디슨이 우리 식구인데 그중 한 분이 영어로 아빠에게 말했어요. 미스터 터너, 우리가 서울 구경시켜 드릴게요. 딸이 사는 도시를 알아야 하잖아요. 라고 영어로 말했어요. 결국 반강제로 서울 투어가 시작됐어요. 첫 번째 코스는 전쟁기념관이었어요. 여기는 6.25 전쟁 때 미군들의 희생을 기리는 곳이에요. 안내를 맡은 퇴역 교사 김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우리는 미군의 도움을 절대 잊지 않아요. 그래서 메디슨 같은 미군을 더욱 소중히 여기죠. 아빠가 기념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전우들의 이름이 새겨진 벽을 보면서요. 다음은 한강이었어요. 이곳이 메디슨이 자주 뛰는 곳이에요. 새벽에 나와서 운동하죠. 우리도 가끔 만나요. 인사하면 항상 밝게 웃어주고 산책로를 걸으며 한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메디슨이 처음 왔을 때가 생각나요. 한국말 한마디도 못했는데 지금은 우리보다 잘해요. 김치도 잘 먹고 된장찌개도 끓이고 다들 메디슨 자랑을 하기 바빴어요. 세 번째는 시장이었어요. 여기가 메디슨이 장 보는 곳이에요. 시장에 들어서자 상인들이 반갑게 맞았어요. 메디슨 부모님. 어서 오세요. 과일 가게 아저씨가 사과를 깎아주셨어요. 메디슨이 임신하고 사과를 자주 사가요. 아기한테 좋다면서. 생선 가게 아주머니도 거들었어요. 메디슨 참 대단해요. 한국 생선 이름도 다 외웠어요. 맞아. 갈치, 고등어, 오징어 다 구별해요. 반찬 가게에서는 김치를 맛보여 주셨어요. 이게 메디슨이 제일 좋아하는 김치예요. 맵지 않게 따로 담가드려요. 아빠가 김치를 먹어보고는 놀랐어요. 오, 좋아요. 라고 영어로 말했어요. 그죠? 메디슨이 아버지 입맛 닮았나 봐요. 시장 투어가 끝날 무렵 아빠의 표정이 많이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죠. 저녁 경로당에서 특별한 모임이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메디슨 부모님을 위한 환영 파티예요. 경로당에 도착하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환영합니다. 영어로 적힌 플래카드까지 걸려 있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메디슨한테 영어 배우는 박할머니예요. 손녀가 미국 사는데 이제 영상통화해요. 저는 메디슨이 통역 도와줘서 미군 병원에서 수술받은 김할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들이 메디슨한테 과외받고 토플 점수가 30점 올랐어요. 한 명 한 명이 나와서 메디슨과의 인연을 얘기했어요. 그중 가장 감동적인 건 미군 부인이었던 제시카의 이야기였어요. 저도 미군 가족이에요. 한국 생활이 너무 힘들었는데 메디슨이 도와줬어요. 그녀는 서툰 한국어로 계속했어요. 메디슨이 한국 병원 소개해줘서 우리 아기 무사히 나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야기를 듣던 아빠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때 한 할아버지가 일어났어요. 6.25 전쟁 참전용사 할아버지였죠. 미스터 터너. 할아버지는 떨리는 영어로 말했어요. 너희 딸, 매우 특별해요. 그녀가 모두를 도와요라고 영어로 말했어요. 그리고 한국어로 덧붙였어요. 메디슨은 우리 동네의 자랑이에요. 이런 딸을 미국으로 데려가면 우리가 너무 슬플 거예요. 순간 경로당이 조용해졌어요. 할아버지가 계속했어요. 우리가 메디슨을 지켜줄게요. 한국의 딸로, 며느리로, 엄마로 행복하게 살도록. 그 말에 여러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가 다 같이 키울게요. 메디슨은 우리 가족이에요. 아빠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모두가 긴장하며 지켜봤죠. 감사합니다. 여러분하고 영어로 말했어요. 아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몰랐어요. 제 딸이 라고 영어로 말하다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말을 잇지 못하는 아빠를 대신해 엄마가 말했어요. 메디슨이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줄 몰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케이크를 들고 나왔어요. 메디슨 가족을 환영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죠. 자, 케이크 자르세요. 앞으로 자주 오세요. 우리가 메디슨 잘 돌볼게요. 파티는 늦은 밤까지 이어졌어요. 노래자랑도 하고 막걸리도 한 잔씩 나눴죠. 아빠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점 분위기에 녹아들었어요. 특히 참전용사 할아버지들과는 전쟁 얘기를 나누며 금세 친해졌죠. 미스터 터너도 베트남 갔었어요? 네.
1969년부터 1971년까지 라고 영어로 대답했어요. 아이고, 고생했네. 우리 막걸리 한 잔 더 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아빠가 처음으로 제게 말했어요. 메디슨. 네, 아빠. 너 정말 여기서 행복한 거니? 네, 정말로요. 이 사람들이 다 너를 아끼는구나. 그래서 제가 여기 있고 싶은 거예요. 아빠는 한참을 걷다가 말했어요. 나도 생각을 바꿔야겠다.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놀랍게도 부모님은 아직 한국에 있었죠. 좀 더 알아보고 가야겠다는 게 아빠의 설명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아주머니들이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이번 주말에 김장하는데 부모님도 같이 하실래요? 김장이요? 엄마가 궁금해했어요. 한국의 겨울 준비예요. 김치를 많이 담가서 겨울 동안 먹는 거죠. 메디슨도 배워야 해요. 아기 낳으면 김치 담글 줄 알아야죠. 토요일 아침, 동네 공터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커다란 대야들과 산더미 같은 배추, 각종 양념들이 준비되어 있었죠. 어머, 메디슨 부모님도 오셨네. 반장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여기 앞치마 드릴게요. 옷 더러워져요. 아빠에게도 앞치마를 주셨는데 해병대 대령 출신이 분홍색 앞치마를 두르니 정말 어색했어요. 아빠, 잘 어울려요. 메디슨. 아빠가 당황했지만 다들 박수를 쳐주니 어쩔 수 없이 웃었죠. 자, 먼저 배추 씻는 것부터 시작해요. 찬물에 배추를 씻는데 11월 날씨라 정말 차가웠어요. 에이, 미스터 터너는 힘이 좋으니까 절이는 거 도와주세요. 절인다고요? 배추에 소금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빠는 어설프게 소금을 뿌렸어요. 너무 많이 뿌려서 다들 웃었죠. 아이고, 그렇게 하면 너무 짜요. 적당히, 적당히. 옆에서 현우 씨도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그의 부모님도 오셔서 함께 김장을 했죠. 처음엔 다 서툴러요. 저도 결혼하고 배웠어요. 현우 씨 어머니가 엄마를 격려했어요. 한참 후, 양념 만들기가 시작됐어요. 이게 김치의 핵심이에요. 큰 대야에 고춧가루, 젓갈, 마늘, 생강 등을 넣고 섞었어요. 메디슨은 임신 중이니까 냄새 괜찮아? 괜찮아요. 오히려 좋은 거려? 그래? 그럼 한번 해봐. 빨간 양념을 배추 잎 사이사이에 넣는 걸 배웠어요. 처음엔 어려웠지만 점점 요령이 생겼죠. 잘하네. 역시 우리 메디슨. 그때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아빠가 옆 아저씨와 웃으며 김치를 담고 있었거든요. 미스터 터너, 좋은 일, 라고 영어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재미있어요. 라고 영어로 대답했어요. 언제 그렇게 친해졌는지 아빠가 서툰 한국어까지 섞어가며 대화하고 있었어요. 김치, 맛있어요. 하하, 발음 좋은데요? 점심시간이 되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커다란 가마솥에 돼지고기 수육이 끓고 있었거든요. 김장하는 날은 수육이 최고죠. 막 담근 김치에 수육 싸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다 같이 둘러앉아 점심을 먹었어요. 막걸리도 한 잔씩 돌렸죠. 자, 미스터 터너. 원샷. 원샷. 한 번에 다 마시는 거예요. 아빠가 막걸리를 단숨에 마시자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오, 잘 마시네. 역시 해병대. 분위기가 무르익자 누군가 노래를 시작했어요. 김치 담그는 날은 노래가 빠질 수 없죠. 한 아주머니가 트로트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다들 박수치며 호응했죠. 미스터 터너도 한 곡 해요. 아니, 저는. 에이, 그러지 말고. 결국 아빠도 일어났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마이 웨이를 불렀죠. 그리고 지금 끝이 가까워졌어. 라고 영어로 노래했어요. 아빠의 굵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다들 조용히 들었죠. 노래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어요. 와, 대단해요. 가수 같아요. 그때 현우 씨 아버지가 일어났어요. 저도 한 곡 하겠습니다. 미스터 터너를 위해서. 그는 전우야를 불렀어요. 군가였죠. 전우야, 잘 자라. 노래를 듣던 아빠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같은 군인으로서 통하는 뭔가가 있었나 봐요. 오후에는 담근 김치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자, 이제 나눠 가져가요.
메디슨은 첫 김장이니까 우리가 좀 더 줄게. 각자 집에서 가져온 김치통에 김치를 담았어요. 그런데 우리 몫이 너무 많았어요. 이렇게 많이요? 아기 낳으면 김치 담글 시간 없어요. 미리 많이 가져가요. 맞아. 우리가 또 담가줄 테니까 걱정 말고. 엄마가 감동해서 말했어요. 이렇게까지. 정말 감사해요. 뭐려? 우리가 더 고마워요. 메디슨이 있어서 동네가 더 밝아졌어요. 해가 저물 무렵 김장이 끝났어요. 다들 지쳤지만 뿌듯한 표정이었죠. 수고했어요. 모두들. 내년에 또 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빠가 말했어요. 오늘 정말 특별했다. 어땠어요, 아빠? 처음엔 그저 김치 담그는 건 줄 알았어. 근데 아빠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이건 그냥 김치를 만드는 게 아니구나. 공동체를 만드는 거야. 다 같이 일하고, 먹고, 노래하고, 나누고. 이게 한국의 정인가? 엄마도 거들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이웃끼리 이렇게 모여서. 그래서 제가 여기 있고 싶은 거예요. 아빠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제 좀 알겠다. 너가 왜 여기 있고 싶어 하는지. 그날 밤, 우리는 막 담근 김치로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현우 씨네 가족도 초대했죠. 자, 오늘 담근 김치로 만든 첫 요리예요. 뜨거운 김치찌개를 먹으며 다들 행복해했어요. 정말 맛있네요. 역시 함께 담근 김치가 최고야. 아빠가 현우 씨 아버지와 잔을 부딪혔어요. 앞으로 사돈이 되는 건가요? 하하, 그렇게 되겠죠? 두 아버지가 웃으며 건배했어요. 엄마와 현우 씨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앞으로 자주 봬요. 아기 낳으면 같이 봐줘요. 그럼요. 우리가 할머니잖아요. 그날의 김장은 단순히 김치를 담근 게 아니었어요. 마음을 담고, 정을 담고, 미래를 담은 거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빠의 마음을 녹인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김장 다음 날, 현우 씨 아버지가 우리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미스터 터너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서재로 안내받은 아빠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유심히 봤어요. 군복 입은 젊은 시절 사진들이었죠. 저도 젊었을 때는 메디슨 씨처럼 앞만 보고 달렸죠. 현우 씨 아버지가 위스키를 따르며 말했어요. 진급, 성과, 명예,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제가 놓치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걸. 아빠가 잔을 받으며 물었어요. 뭘 놓치고 계셨는데요? 가족이요. 아이들 크는 걸 제대로 못 봤어요. 아내 고생하는 것도 몰랐고.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어요. 미스터 터너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메디슨 씨가 얼마나 훌륭한지 아세요? 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실감했습니다. 그런 딸을 미국으로 데려가면 메디슨 씨만 불행한 게 아니에요. 이곳 사람들도 슬퍼할 겁니다. 아빠가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군 경력이, 명예가 뭔가요? 현우 씨 아버지의 물음에 아빠가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남들이 정해준 기준에 맞춰 사는 게 명예인가요? 아니면 자기 신념대로 사는 게 명예인가요? 저는 메디슨 씨가 충분히 명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이웃을 돕고, 새 생명을 품고. 그때 서재문이 열리고 현우 씨가 들어왔어요. 아버지, 차 시간이. 아, 그래. 미스터 터너. 다과 시간에 합류하시죠. 거실로 나오니 양가 어머니들이 화기애애하게 대화 중이었어요. 메디슨이 이 사진 봐요. 현우 100일 사진이에요. 어머. 정말 귀엽네요. 분위기가 정말 가족 같았어요. 그때 현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모두가 주목했어요. 메디슨 씨와 정식으로 결혼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아빠가 현우 씨를 똑바로 봤어요. 내 딸이 군 경력을 포기하게 되는 거 알고도 그게 메디슨 씨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딸이 고생할 텐데.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현우 씨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메디슨 씨는 이미 이곳에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억지로 뽑아내면 오히려 더 상처받을 겁니다. 엄마가 거들었어요. 로버트, 우리도 젊었을 때 부모님 반대 무릅쓰고 결혼했잖아요. 그건 내가 흑인이라고 당신 부모님이 반대하셨지. 하지만 우리 잘 살았잖아.
아빠가 놀란 표정으로 엄마를 봤어요. 그 얘기를 여기서 꺼낼 줄은 몰랐나 봐요. 캐서린, 메디슨도 우리처럼 자기 길을 가게 해줘요. 현우 씨 어머니도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메디슨 씨를 딸처럼 모시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한국에도 가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빠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현우 씨에게 물었어요. 당신, 내 딸을 정말 사랑하오? 네. 목숨보다 사랑합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줄 수 있소? 약속합니다. 내 딸이 미국에 가고 싶어 하면 같이 가겠습니다. 메디슨 씨가 원하는 곳이 제가 있을 곳입니다. 아빠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모두가 긴장하며 지켜봤죠. 그리고 아빠가 현우 씨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조소, 내 딸을 부탁하오. 아버님, 현우 씨가 감격해서 아빠 손을 꼭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와 저는 얼싸안고 울었어요. 아빠가 허락했어. 그래. 이제 됐어. 정말 다행이야. 현우 씨 부모님도 기뻐하셨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날 저녁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현우 씨 아버지가 특별히 아끼는 와인을 개봉했죠. 자, 두 가족이 하나 되는 날을 위해. 건배. 와인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아빠가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메디슨. 네. 아빠. 미안했다. 처음에 너무 강하게 나가서. 괜찮아요. 너가 여기서 정말 행복한 것 같구나. 오늘 현우 부모님 만나보니 좋은 집안이야.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도 다 널 아끼고 이런 곳이라면 안심이다. 아빠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어릴 때 이후 처음이었죠.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진짜 명예로운 삶이야. 고마워요, 아빠. 그때 현우 씨가 다가왔어요. 아버님, 저희 언제 결혼식 올릴까요? 그건 메디슨이 결정할 일이지. 아기 낳기 전에 하고 싶어요. 제가 말하자 모두가 웃었어요. 그럼 서둘러야겠네. 한국 전통 혼례는 어때요? 좋죠. 이야기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어요. 결혼식 계획, 아기 이름, 미래의 계획들. 두 가족이 정말로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죠. 부모님이 한국에 온 지 3주째 되던 날이었어요. 새벽 3시,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배탈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졌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화장실에 갔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피가 보였거든요. 안 돼. 손이 떨렸어요. 설마 아기에게 무슨 일이. 떨리는 손으로 현우 씨에게 전화했어요. 현우 씨. 피가 나요. 뭐. 지금 바로 병원 가요. 제가 지금 갈게. 다음은 부모님께 연락했어요. 엄마,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5분도 안 돼서 부모님이 숙소로 오셨어요. 메디슨, 괜찮아? 아빠가 군인 시절처럼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했어요. 캐서린, 수건 가져와. 메디슨, 누워있어. 움직이지 마. 그때 현우 씨가 도착했어요. 헐레벌떡 뛰어온 게 보였죠. 차 가져왔어요. 조심히 옮겨요. 병원까지 가는 10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엄마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아빠는 계속 괜찮을 거라고 말했죠.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달려왔어요. 임신 몇 주예요? 22주요. 바로 초음파 봐야겠어요. 이쪽으로 초음파실로 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메디슨 씨? 간호사가 절 알아본 거예요. 경로당에서 봉사하시는 분 맞죠? 네,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잘 돌봐드릴게요. 소문이 빠르게 퍼졌나 봐요. 당직 의사 선생님도 절 알아봤거든요. 아, 현우 원장님 약혼자분.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초음파 검사가 시작됐어요. 제발 아기가 무사하기를. 아기 심장 소리 들리네요. 정상이에요. 정말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태반 쪽에 약간의 출혈이 있는데 안정을 취하면 괜찮을 겁니다. 입원하셔야 해요. 병실로 옮겨졌을 때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새벽 4시인데 사람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메디슨 씨가 응급실 왔다면서? 괜찮아요? 동네 아주머니들이었어요. 새벽인데 어떡해.
우리 단톡방에 소문이 퍼졌어. 걱정돼서 왔지. 맞아. 우리 메디슨이 아픈데 어떻게 자? 한 분, 두 분. 새벽인데도 계속 사람들이 왔어요. 부대찌개집 사장님도 오셨어요. 미역국 끓여왔어. 아픈 사람은 미역국 먹어야 해. 새벽에 어떡해. 에이, 우리 단골이 아픈데. 현우 씨 부모님도 도착했어요. 어머나, 얼마나 놀랐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집에서 뭐 가져올까요? 병실이 점점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아빠와 엄마는 놀란 표정이었죠. 이 사람들이 다, 네, 다 메디슨을 걱정해서 온 거예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당황했어요. 어머, 이렇게 많이, 면회 시간도 아닌데. 죄송해요. 근데 다들 걱정해서. 간호사가 한숨을 쉬며 웃었어요. 메디슨 씨니까 특별히 봐드릴게요. 대신 조용히 해주세요. 새벽 5시, 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영어 수업 받는 아주머니들, 과외 학생 부모님들, 심지어 편의점 알바생까지. 선생님, 괜찮으세요? 아기는요? 무슨 일 있으면 저희가 도울게요. 병실 밖 복도까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기도하러 새벽 교회 가던 길에 들렀다고 하셨죠. 메디슨을 위해 기도하고 왔어. 할머니가 제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메디슨과 아기를 지켜주세요. 종교가 달라도 그 마음은 느껴졌어요. 아침 7시 담당 의사가 회진을 왔어요. 어머, 이게 뭐예요? 병실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죄송합니다. 다들 걱정해서.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더니 웃었어요. 아, 메디슨 씨구나. 그럼 이해가 되네요. 검사 결과를 설명해 주셨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일주일은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일주일이요? 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혼자 계세요? 그때 병실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대답했어요. 아니요. 우리가 있어요. 걱정 마세요,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 놀라며 웃었어요. 이렇게 많은 보호자는 처음 보네요. 안심이에요. 그날부터 일주일간 저는 혼자인 적이 없었어요. 아주머니들이 교대로 와서 돌봐주셨거든요. 오늘은 내가 점심 당번, 저녁은 내가 맡을게. 메디슨은 쉬어. 우리가 다 할게. 병원 직원들도 특별히 신경 써주었어요. 메디슨 씨 때문에 우리 병원이 유명해졌어요. 외국인 환자들이 많이 와요. 맞아요. 통역도 도와주시고. 아빠는 매일 병실을 지켰어요. 군인답게 철저한 간병 계획표까지 만들었죠. 0800 아침 식사, 0900 의사 회진, 1000 산책. 아빠, 여기는 군대가 아니에요. 습관이야. 습관. 하지만 그런 아빠가 고마웠어요. 엄마는 뜨개질을 하며 말했어요. 이거 아기 모자야. 한국 아주머니들이 가르쳐 줬어. 예뻐요. 엄마, 너도 이런 걸 쓰고 있었는데. 일주일 후, 퇴원하는 날, 병원 로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축하해요. 이제 건강해졌죠? 조심히 집에 가요. 화분이며 선물이며 정말 많이 받았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빠가 말했어요. 메디슨. 네, 내가 틀렸어. 너가 여기서 혼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너를 아끼고 걱정하는데.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엄마도 거들었어요. 미국에 있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야.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잖아. 한국은 정말 특별한 곳이야. 현우 씨가 운전하며 말했어요. 이제 아버님도 한국 사람 다 됐네요. 하하, 그런가? 모두가 웃었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도 소중하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두 가족 모두를 가진 행운아라는 것을.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이제 부모님의 한국 방문도 한 달이 넘어가고 있었죠. 우리도 이제 돌아가야 하는데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근데 그 전에 할 일이 있지. 아빠가 덧붙였어요. 결혼 날짜를 정해야 한다. 그렇게 양가가 모여 회의를 했어요. 장소는 당연히 부대찌개집이었죠. 어서 오세요. 오늘은 우리 집이 대책 회의실이네. 사장님이 특별히 큰 방을 내주셨어요. 아기 배가 더 나오기 전에 해야 해요. 그럼 다음 달은 어때요?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이야기가 오가던 중
동네 어른들도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결혼 얘기한다면서? 우리도 좀 끼자. 어느새 방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전통 혼례로 하면 좋겠는데. 맞아. 한복 입은 메디슨 보고 싶어. 음식은 우리가 준비할게. 뭔 소리야. 케이터링 해야지. 에이, 정이 없잖아. 우리가 만들어야지. 갑자기 동네 잔치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진 것 같았어요. 아빠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이분들이 다 오실 건가요? 당연하죠. 우리 동네 경사인데 메디슨이 우리 딸 같은데 안 올 수 있나? 현우 씨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은 이래요.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이거든요. 논의 끝에 날짜가 정해졌어요. 12월 둘째 주 토요일. 딱 좋네. 크리스마스 전이라 분위기도 좋고 한복도 맞춰야 하고 패백 준비도 해야 하고. 걱정 마. 우리가 다 알려줄게. 그날부터 동네는 축제 준비로 들썩였어요. 한복집 사장님이 직접 찾아왔어요. 메디슨 씨 한복은 내가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들게. 비싸지 않을까요? 무슨 소리. 우리 동네 첫 국제 결혼인데. 서비스야, 서비스. 꽃집 사장님도 나섰어요. 부케는 내가 맡을게. 미국 스타일이랑 한국 스타일 믹스해서 심지어 미용실 원장님까지 당일 새벽부터 준비해줄게. 제일 예쁘게 만들어줄 테니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집에 누가 찾아왔는데 동네 할머니들이었어요. 메디슨, 패백 연습해야지. 패백이요? 시부모님께 절하고 인사드리는 거야. 중요해. 할머니들이 직접 시범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손을 모으고 천천히 절을 해. 다시 해봐. 너무 빨라. 아니야. 손 위치가 틀렸어. 1시간 동안 절 연습만 했어요. 땀이 날 정도였죠. 잘했어. 이제 좀 한국 며느리 같네. 며칠 후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메디슨 씨, 잠깐 나와봐요. 밖에 나가보니 트럭이 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혼수야. 우리가 조금씩 모아서 준비했어. 네. 이불, 그릇, 밥솥, 김치 냉장고까지. 이건 너무 많아요. 뭐가 많아. 시댁에 빈손으로 갈 수 없지. 맞아. 한국 며느리는 이 정도는 해야 해. 눈물이 났어요. 정말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울긴 왜 울어. 우리가 더 고맙지. 그러던 중 아빠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나도 뭔가 하고 싶은데. 뭐요? 미국식 리허설 디너를 하면 어떨까? 양가와 가까운 분들만 모시고. 좋은 생각이었어요. 결혼 전날 저녁, 호텔에서 리허설 디너가 열렸어요. 놀랍게도 아빠가 한국어로 인사말을 준비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메디슨 아버지입니다. 발음은 서툴렀지만 모두 감동했어요. 제 딸이 한국에서 행복해서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딸을 잘 부탁합니다. 마지막 말은 현우 씨 부모님을 보며 한 거였어요. 현우 씨 아버지도 일어났어요. 저희가 메디슨을 딸처럼 모시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리고 영어로 덧붙였어요. 우리 가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영어로 말했어요. 두 아버지가 포옹했어요. 그 모습에 많은 사람이 눈물을 훔쳤죠. 저도 일어나 인사했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어요. 저는 군인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의 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를 외국인이 아닌 가족으로 대해주셨어요. 목이 메었지만 계속했어요. 앞으로 받은 사랑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좋은 아내, 좋은 엄마,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부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를 이해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아빠가 일어나 저를 안아주었어요. 자랑스럽다, 메디슨. 엄마도 울면서 안아주었죠. 우리 딸 정말 멋있어. 현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내일부터 정말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미 가족이에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제 가족이에요. 그날 밤은 정말 특별했어요. 한국 음식과 미국 음식이 함께 차려졌고 한국 노래와 미국 노래가 번갈아 흘러나왔죠. 동네 아주머니들이 준비한 송편과 엄마가 구워온 애플파이가 나란히 놓였어요. 이게 진짜 퓨전이네. 맞아.
한미합작. 밤늦게까지 파티는 이어졌어요. 마지막에 모두가 원을 만들어 손을 잡았어요. 부대찌개집 사장님이 말했어요. 우리 메디슨이 이제 정말 한국 사람이 됐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모두가 함께 외쳤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빠가 말했어요. 메디슨, 내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 뭐예요? 가족은 피로만 이어진 게 아니구나. 마음으로도 이어질 수 있구나. 여기 사람들을 보니까 다들 진심으로 너를 가족처럼 생각하더라. 엄마도 거들었어요. 우리도 이제 한국에 가족이 생긴 거네. 자주 와야겠어. 언제든 오세요. 이제 여기가 부모님 집이기도 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어요. 내일이면 공식적으로 가족이 된다. 하지만 이미 나는 큰 가족을 가지고 있다. 한국이 준 가장 큰 선물은 현우 씨만이 아니었다. 이 모든 사람들, 이 따뜻한 정이었다. 창밖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축복처럼, 약속처럼. 결혼식 날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미용실 원장님과의 약속 시간이었거든요. 우리 신부 안내. 오늘 최고로 예쁘게 만들어줄게. 한복 화장은 처음이라 신기했어요. 한국 신부는 단아해야 해. 너무 진하지 않게. 그런데 품위 있게. 머리를 올리고 뒷꼬지를 꽂으니 정말 한국 신부 같았어요. 어머, 완전 한국 사람이야. 한복을 입는 것도 큰일이었어요. 속바지부터 차근차근. 아, 그게 아니고 이렇게 여며야 해. 한복집 사장님과 직원들이 총출동했죠. 드디어 완성된 모습을 거울로 봤을 때 저도 놀랐어요. 붉은 저고리와 분홍 치마, 화관까지. 우리 메디슨 공주님 같아. 그때 엄마가 들어왔어요. 오 마이 갓. 메디슨, 너무 아름다워라고 영어로 말했어요. 엄마도 한복 정말 잘 어울려요. 엄마도 연보라색 한복을 입었거든요. 처음 입어보는데 편하고 좋네. 식장은 전통 한옥 웨딩홀이었어요. 도착하니 이미 많은 하객들이 와 있었죠. 신부 들어갑니다. 대기실로 들어가니 현우 씨가 사모관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와, 정말 예뻐요. 현우 씨도 멋있어요. 전통 혼례가 시작됐어요. 먼저 전할례. 나무 기러기를 들고 현우 씨가 절을 했어요. 다음은 교배례. 서로 마주보고 절을 했죠. 신부는 2번, 신랑은 1번. 연습했는데도 긴장돼서 실수할 뻔했어요. 합글레 때는 표주박에 담긴 술을 나눠 마셨어요. 이제 진짜 부부가 되는 거예요. 현우 씨가 속삭였어요. 예식이 끝나고 패백실로 갔어요. 시부모님께 절을 올리고 대추와 밤을 받았죠.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으세요. 그런데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금가락지를 끼워주시며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우리 집안 대대로 맏며느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제 메디슨이 우리 집안 맏며느리예요. 어머니, 앞으로 우리가 친정 부모야.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눈물이 났어요. 이어서 미국식 피로연이 시작됐어요. 입장할 때 미군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차렷. 이라고 영어로 구령을 외쳤어요. 제 동기들이 예복을 입고 양옆에 서서 칼 아치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 아래를 지나가는데 정말 감격스러웠죠. 메디슨 터너 대위. 아니, 미세스 메디슨 류라고 영어로 소개했어요. 사회자가 소개하자 박수가 터졌어요. 첫 번째 축사는 아빠였어요. 이번엔 영어로 했죠. 제 딸은 전사였습니다. 이제 아내와 어머니가 되기로 했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영어로 말했어요. 통역이 이어졌어요. 제 딸은 전사였습니다. 이제 아내와 어머니가 되기로 했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자랑스럽습니다. 딸이 한국에서 사랑과 가족, 그리고 집을 찾았습니다. 받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영어로 말했어요. 딸이 한국에서 사랑과 가족, 그리고 집을 찾았습니다. 받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우 씨 아버지도 축사를 했어요.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어준 메디슨에게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어서 동네 대표로 부대찌개집 사장님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제가 이 두 사람의 연결고리였다고 자부합니다. 웃음이 터졌어요. 부대찌개 한 그릇이 만든 인연이 이렇게 아름답게 맺어졌네요. 축가 시간도 특별했어요. 경로당 할머니들이 준비한 사랑의 트위스트로 시작했죠. 눈이 내리네 하얀 눈이 내리네. 다들 박수치며 따라 불렀어요. 미군 동료들은 스탠드 바이 미를 불렀고요. 밤이 왔을 때
라고 영어로 노래했어요. 한국과 미국의 노래가 번갈아 울려 퍼졌어요. 케이크 커팅 시간엔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어요. 케이크가 2개였거든요. 하나는 한국 전통 백설기 케이크, 하나는 미국식 웨딩 케이크. 두 문화의 만남. 부케 던지기 시간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한국 친구들과 미군 동료들이 섞여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부케를 받은 건 동네 슈퍼 아저씨네 딸이었어요. 어머, 수진이가 받았네. 다음은 수진이 차례야. 피로연 하이라이트는 양가 부모님의 합동 공연이었어요. 믿기 어렵겠지만 네 분이 아리랑을 함께 부르셨거든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빠의 발음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그 마음이 전해졌어요. 마지막으로 현우 씨와 제가 인사를 했어요.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우 씨가 먼저 말했어요. 저희는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두 가족, 두 문화, 두 나라의 결합을 이뤘습니다. 제가 이어받았어요. 앞으로 이 축복을 기억하며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영어와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하객들을 배웅하는데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이제 진짜 우리 동네 며느리가 됐구나. 행복해야 해. 네. 할머니, 힘들 때 혼자 끙끙대지 말고 우리가 다 있잖아. 마지막 하객이 떠나고 우리는 신혼여행 대신 집으로 왔어요. 임신 중이라 멀리 갈 수 없었거든요. 아쉽지 않아요? 전혀요. 여기가 제일 좋아요. 그날 밤 양가 부모님과 조촐한 뒤풀이를 했어요. 이제 우리가 사돈이네. 한국말로 뭐라고 해요? 사돈. 바이링꼴. 아빠의 한국어에 모두 웃었어요. 엄마가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메디슨, 오늘 보니까 너가 정말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엄마, 처음엔 걱정했지만 이제 안심이야. 좋은 남편, 좋은 가족, 좋은 이웃들. 다 갖췄구나. 아빠도 현우 씨와 잔을 부딪히며 말했어요. 내 딸을 잘 돌봐주오라고 영어로 말했어요. 그러겠습니다, 아버님. 약속드립니다라고 영어로 대답했어요. 두 남자가 포옹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진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몇 달 후, 한 소리가 태어났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공항에서 뛰어나온 엄마와 아빠. 놀랍게도 두 분 모두 한복을 입고 계셨어요. 이게 뭐예요? 한솔이 100일이니까 한복 입어야지. 사돈이 보내준 거야. 실수도 딱 맞아. 100일 잔치 장소는 당연히 동네 경로당이었어요. 우리 한솔이 100일이라니. 벌써 이렇게 컸어? 온 동네가 다시 모였어요. 아빠가 한솔이를 안으며 한국어로 말했어요. 한솔아, 할아버지야. 사랑해. 발음이 완벽했어요. 몇 달 동안 연습하신 게 분명했죠. 엄마는 이미 동네 아주머니들과 친구가 되어 있었어요. 캐서린, 김치 담그는 법 다 배웠어? 그럼요. 이번엔 내가 담가왔어요. 정말. 맛봐야겠네. 잔치가 한창일 때 아빠가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메디슨, 내가 몇 달 전에 한 말 기억나? 뭐요? 군 경력 어쩌고. 미안했다. 아빠, 이제 알겠어. 명예는 계급장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에 있는 거구나. 아빠가 한 소리를 보며 웃었어요. 너가 여기서 하는 일들 다 들었다. 통번역 봉사, 문화 교류 프로그램.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명예로운 삶이야. 자랑스럽다. 딸, 엄마도 다가왔어요. 우리도 은퇴하면 한국에 살까 생각 중이야. 정말요? 여기가 진짜 사는 맛이 나더라. 사람 사는 맛. 현우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한솔이도 할아버지 할머니 자주 봐야죠. 그때 부대찌개집 사장님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자, 우리 한솔이 할아버지가 준비한 깜짝 선물이 있답니다. 아빠가 일어나더니 아코디언을 들었어요. 뭐야? 언제 배웠어요? 비밀이었지. 그리고 고향의 봄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온 동네 사람들이 따라 불렀어요. 한솔이도 박수를 치며 좋아했죠. 브라보. 역시 우리 사돈. 끝나고 아빠가 말했어요. 한국은 이제 나의 두 번째 집이에요. 아니, 또 하나의 집이에요 라고 영어로 말했어요. 한솔이 때문에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해야겠어요. 100일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소리는 피곤했는지 스르르 잠들었죠. 몇 달 사이 정말 많이 변했네. 제가 말하자 현우 씨가 웃었어요. 부모님도, 우리도, 모두가 변했죠. 좋은 쪽으로.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작년 이맘때 결혼식 날처럼. 메디슨. 응?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군 생활 포기한 거 후회 안 해요. 그게 없었으면 이 행복도 없었을 거예요. 아빠가 보낸 마지막 문자를 봤어요. 메디슨, 한국이 너에게 준 것처럼 너도 한국에 많은 걸 주고 있구나.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어줘서 고맙다. 사랑한다. 아빠가. 그리고 한국어로 덧붙여져 있었어요. 우리 딸 최고. 지금까지 메디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위기가 오히려 진정한 명예를 찾는 계기가 되었네요. 처음엔 딸을 구하러 왔다던 해병대 대령 아버지. 48시간 안에 데려가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한국의 정에 무장해제되고 말았습니다. 김장을 담그고 아코디언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하는 사돈이 되었죠. 한 그릇에 부대찌개가 만든 인연. 그것이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메디슨은 군복을 벗었지만 더 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문화를 연결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일 말이죠. 여러분도 주변에 이런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 감동적인 사연을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특히 해외에 계신 한국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한국의 정이 얼마나 특별한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자부심을 일깨워줄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사연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세상 만들기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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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이었습니다.